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그럼 들어가기 전에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저는 어떤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혹시 이제 이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오래간만에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은 이제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 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는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1234달러에 위치를 해 있고, 오전에 아까 제가 4시간 봉에서 이 올라오고 있는 이 52이동 평균선 지지받고 있었는데, 52이동 평균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주든지 아니면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밑에 보이시는 122평선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2평선을 깨고 122평선까지 내려오고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다시 이제 양봉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1200달러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어제 이제 D1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다소 이제 걸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기간은 대신 왼쪽 팔을 만들고,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데, 이 오른쪽 어깨 기간이, 이 왼쪽 어깨 만들었던 이 기간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5일에서 8월 28일 한 13거래일 정도 이렇게 수렴하면서 왼쪽 어깨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지금 모양 자체가 이 모양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만약 수직선으로 이제 그렸을 때 딱 접었을 때 이건 수렴이라고 하면 확장형, 발산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이 기간은 이때와 동일하게 뭐 13거래일, 잠깐만요, 15에서 28이니까 13거래일이고, 지금 보시면 이 1900달러까지 올라왔던 이 기간이, 이때는 이 머리를 만들어줬던 이때부터 이제 8월 29일이고요. 8월 20일입니다. 그리고 9거래일인데, 지금은 보시면 이제 9월 3일에서 9월 6일이에요. 그래서 3거래일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는 이때보다 저는 좀 더 짧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어깨 끝자락에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아래로 한번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려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팔을 그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알트코인과 같이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기간 동안 도미넌스 차트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는 빠져주고, 도미넌스 빠져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걸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해주는,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면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가겠지만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더 커지면서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고 도미넌스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님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님이 이제 오전에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빼먹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을 큰 그림과 작은 그림에서 동시에 그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려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큰 삼각 조정으로 봤을 때 1200불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밀어 올릴지 조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작은 검정색 삼각 조정 역시 1200불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깨고 내려왔고, 초록색 삼각 조정 9992불에서 맞고 반등하여 초록색 뒷값이 9730불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큰 그림에서 지금 지난번 6월 28일이었나요?
이때 이제 13,900달러를 찍고 A, B, C, D 2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 또 이제 A, B, C, D를 또 그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 B, C, D, E가 남아있고, 이 확장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오른쪽 어깨는 반대로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 형태로요 확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여기서 이 9,900, 이 서포트 라인을 두 개를 이제 지정해 주셨는데, 1,200달러와 9,992달러를 지정해 주셨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제 볼게요. 여기를 확대한 9,992달러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요. 이 지금 보시면 검정색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 실선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확장 형태가 진행됐을 때는 1200불을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1200불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 초록색으로 그린 좀 더 이제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9,992불, 그리고 이제 D파에서 9,700불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이제 모양 자체는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이 모양이 뭐 제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파동으로 A, B, C, D, E 이렇게 써 주셨는데, 이 A, B, C, D, E 이 파동이 결국 이 왼쪽 어깨를 만들었던 모습이 반대 모양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2파 상승 나올 때 이와 같이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넘어가는 지금 이 빨간색 큰 삼각수렴의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기간은 이 초록색으로 진행됐을 때는 좀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이제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오른쪽 어깨의 길이가 지금 저는 좀 짧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짧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 이제 1,900불을 터치했던 이 기간 자체가 이때보다 좀 짧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간도 좀 단축돼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의견처럼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기간이 이때처럼 한 13거래일 동안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9월 3일에서 13거래일이라고 하면 이제 16일까지겠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좀 더 지금 짧은 시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한 반 정도, 그럼 이제 6거래일에서 한 7거래일 정도, 그 정도에도 저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세력 마감이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봉에서요, 지금 이제 120일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 이 각도대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을 좀 더 뭐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각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도 이제 1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에서 120일 이평선은 훼손하지 않고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 120일 이평선이 지금 만나는 위치가 9월 한 16일, 지금 여기서 이제 옆으로 그냥 횡보했을 때 9월 16일 정도가 되면 이 120일 이평선이 올라와서 현재 위치와 이제 닿는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6일 그 정도쯤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님 의견 좀 더 이제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큰 삼각형에서 9,992불을 지지해주고 2로 갈 경우 1,200불까지 되돌림을 주고 가장 큰 삼각형 상방 이탈을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위로 돌파한다라는 겁니다. 검정색과 초록색 삼각형을 따를 경우 2까지 갔다가 가장 큰 삼각형 추세선 상단까지 되돌렸다가 갈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다, 둘 다.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크기랑 기간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오른쪽 어깨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알트장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가서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 장기 상승 추세선의 가속은 떨어져서 동력을 잃은 지 오래고, 단기 추세선은 급각을 이루면서 올라왔습니다. 장기 추세선의 기울기 하락,
플러스 단기 추세선의 기울기 상승,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점이다 라고 써주셨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도미넌스 차트를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지금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올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20일 이동평균선 깨고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 세울 겁니다. 돌려 세워서 다시 이제 상승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채널 중심에 닿는 거죠. 상승해 주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아까 이제 2016년도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그와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기간이 한 9월 말쯤까지 시간을 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다라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해주는 그 타이밍이 한 9월 말쯤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신 건데, 사실 이거는 언제 움직일지는 저는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제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고 일단은 먼저 하락이 나와야겠죠. 이 20일과 50일을 깨고 하락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횡보해주는 모습이 나올 건데, 그 횡보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 언제 이게 도미넌스가 하락할지 모르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미리 알트코인 비중을 어느 정도 저는 확보해 놓는 게,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이제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으로요,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서 대형 알트코인들 비중을 좀 늘려놓을 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목이 또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으로 먼저 이제 EO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OS가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BTC 마켓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파해서 현재 안착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단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보시면 여기 지지를 받고 이때 이제 저항으로 넘지 못했던 라인이고요. 사토시 가격으로는 한 38,000 사토시, 38,000 사토시가 지금 중요 저항 라인이다. 그래서 이 38,000 사토시를 돌파해서 완전히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5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 번에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알트코인 중에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넘어간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엔진하고 어거랑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오스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더라는 또 알트코인이 넘었습니다. 시총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더가 이제 78이더라고요. 그리고 골렘도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순위가 78위인 골렘하고 이제 아더도 동시에 같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대형 알트코인에서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오스 두 가지가 이제 넘어간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들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하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스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일단은 이 5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이제 48,000 사토시, 47,800 사토시인데, 지금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이 48,000 사토시, 48,000 사토시가 지금 보시면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지금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 파란색 1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방송 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또 올라와서, 일단은 4시간,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릴 때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 4가지 종목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모습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현재 지금 돌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에서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까지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일봉 마감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을 해서 끝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제 도미너스 자체가 무너질 일단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올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알트코인들도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저는 종가 마감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Q&A를 이제 보기 전에 먼저 업비트에서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Q&A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본트님이 이제 감사하게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그 다크코인들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백스 이 다크코인들이 유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업비트에서.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제 거래 지원 종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업비트에 이 해당 코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거래소를 옮기시든지,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뭐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든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매도해서, 시장에서 매도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뭐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익명성 코인이 죽진 않겠지만 힘든 길을 가겠네요. 한두 가지 종목만 살아남겠죠. 결국 FATF에서 요구하는 건 거래 투명성인 듯합니다. 돈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해서 감시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일본 거래소에서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크코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거래 정지를 시키고 퇴출을 시켰던 적이 있고,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안내드리고, 다음으로 부르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JTB님 채널에서 이런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 코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아까 이제 방송 찍기 전에 이제 봤어요. 한번 봤는데 의견 이제 올라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XRP 기타오님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비트 및 목적이 뚜렷한 알트코인 이외의 코인은 전망이 어둡다. 그래서 CBDC가 차세대 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각 CBDC는 IMF 코인과 연결될 것이고, 각 통화의 연결은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테스트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금융 세력들은 뭐 CBDC로 갈 거다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제가 본 그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디지털 통화로 법정 화폐들은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디지털화된 법정화폐들을 중간에서 IMF에서 이제 인정한, 근데 그거를 이제 리플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JTB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예전에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셨던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금만 투자했던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거나,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도부캠님이 두 개의 이제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연구원 올해 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추가 금리 인하 신중해야 라는 기사와 페이스북 중국이 촉발한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 이 두 가지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대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로 하향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지금 이제 또 이제 일본과도 우리가 이제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내수 수출 부진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밑에 보면 연구원은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통화 정책의 경우 유동성 함정, 최저 금리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에 빠져들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경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어낸다라는 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뭐 MMT론, 그리고 돈의 가치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의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제 그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좀 축소화시키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페이스북 중국이 촉발한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는 기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잠깐 뭐 JTB님 그 영상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고요. 중국인민은행은 CBDC를 중국 공상, 건설, 농업, 중국은행 등 정부 소유 4개의 상업은행과 알리바바, 텐센트, 유니온페이 등 인터넷 기업을 통해 유통할 계획이다. 초기엔 중국 내에서만 사용되지만 추후에 해외 송금과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화폐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표철민 체인 파트너스 대표는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 통화화에 욕심이 있지만 이미 달러가 패권을 쥔 전통적 금융시장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금융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는 엔화의 일본이나 브렉시트를 앞두고 파운드화의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영국, 유로화의 EU, 상대적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화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면 환전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 원화를 취급하는 곳이 늘고 원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표 대표는 원화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 CBDC 발행을 좀 왜 서둘렀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리브라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그 리브라 안에 되어 있는 이제 패킹되어 있는 그 법정화폐는 달러와 유로 그리고 이제 엔화와 파운드로 4가지입니다. 위안화가 이제 빠져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빠져 있는 이 리브라를 중국 국민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꺼림칙하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 중국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화폐를 통해서 법정 화폐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염려를 했고 결국에 이제 CBDC 발행을 빨리 서둘러서 저는 진행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정화폐 그리고 모든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를 중간에서 이제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할 게 이제 리플이고 XRP다. 라고 하면 결국 이 XRP를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각국 법정화폐에 패깅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행되고 각 그런 법정화폐들끼리는 서로 이제 연동돼서 거래하기는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각국의 법정화폐를 서로 이렇게 교환할 때 뭔가 절차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에 이제 ILP고 XRP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XRP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요즘에 이제 좋은 글들을 이제 많이 써주고 계신데 금일 어록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어림은 측정할 수 없었다. 아이작 뉴턴.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많은 이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로는 이제 쫄딱 망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번째, 시장은 특정 규칙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많은 개미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산 축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번, 부자들의 공통점은 실수를 빠르게 인정한다. 이렇게 또 좋은 글들을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고, 다음으로 어거스틴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방송 중에도 미국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채권을 비롯한 선진시장 채권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 채권시장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미 이제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약간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 상승할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채권 가격은 그 이자 플러스 채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간에 그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의 이제 끝자락에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채권 가격도 저는 이제 다우지수와 같은 형태로 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지금은 만약에 내 채권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미화 현금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 채권 시장 등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알트코인,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가 그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나는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그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도미넌스도 고평가 영역, 그리고 다우지수도 고평가 영역, 그리고 채권도 그럼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빠져나와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현금화해서 들고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채권 가격이 앞으로 단기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채권 가격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레인메이커님이 이제 이오스 한번 봐달라고 해서 이오스 이제 말씀드렸고, 금운동님이 이오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을 쭉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스 처음 어떻게 이제 이오스가 ICO 진행했는지 그 부분부터 이오스 역사를 이렇게 좀 읽기 쉽게 써주셨으니까, 이오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금운동님이 써주신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노준강님이 비트 도미넌스가 채널 하단을 찍게 되면 비트 가격은 13,900달러는커녕 다시 바닥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신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써주셨는데, 쉬운 김파님이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도미넌스 하락이 꼭 비트 가격 하락을 의미하진 않아요. 비트 가격이 오르거나 횡보해도 알트들이 비트에 비해 더 많이 오르면 비트 도미넌스는 하락해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7년도 3월 달에 도미넌스가 채널 바닥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보시면 2017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채널 바닥까지 도미넌스가 내려왔는데, 이 도미넌스가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이 3월달 한 달은 빠졌고요. 3월달 한 달은 빠졌고, 그 이후에는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3배 정도 상승해줬다.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차트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주입형의 각도에 착안하여 차트 한번 그려봤습니다. 흑우가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전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비슷한 내용을 또 주셨던 분도 계신데, 일단 내용은 뭐냐면 2012년도 저점과 2017년도 19년도 이번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그리고 2013년도 고점을 이렇게 채널을 설정해서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채널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고점은 채널 4분의 3에서 고점이 딱 맞나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박필부님이 보니까 지금 상승 각도가 33도인데, 이 33도는 2012년도 이때 33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패턴이 이와 같은 2013년도와 14년도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3파 상승이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고, 4파 조정은 채널 중반까지, 물론 이제 채널 중반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채널 5파는 채널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3파 상승은 20만 달러고요. 4파 조정은 10만 달러. 그 다음에 5파는 거의 이제 92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2020년 연말에 9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보면 그 존 메가피 형님이 이야기했던 2020년 말 100만 달러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채널 모습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던 2017년도 고점으로 연결하고 채널이 위에 하나 더 있는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각도 자체가 좀 더 이제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채널 하나를 더 그렸을 때 그 채널 고점이 지금 이제 5파로 그린 이 채널 고점과 맞물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그 20주선을 2012년도, 13년도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셨고,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이 38을 채널 4분의 3으로 설정했는데, 채널 4분의 3이 아닌, 채널 중반에서 채널 4분의 3, 이 사이로 만약에 3파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또 패턴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채널 중반이 아니라 채널 4분의 1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정은 뭐 4만 달러, 3만 달러까지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채널을 넘어가서 100만 달러까지, 9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와주는 이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박필부님이 망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채널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제가 예전에 그 터키 리라와 차트, 달러 대 터키 리라와 차트에서 채널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